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혜의 길입니다. 현대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양한 맛 좋은 먹거리들 덕분에 오히려 영양과잉과 사회생활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각종 질병이나 심지어는 암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느 의사가 자신이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암과 심지어 각종 질병까지 치료하고 예방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식단 관리를 하면 미리미리 심각한 각종 질병이나 나아가서 암도 예방할 수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년 내내 365일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건강에 좋을지, 아니면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을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영양과잉과 저활동으로 인해 성인병을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냉장고에는 각종 식재료와 음식이 가득하고 집 앞에만 나가도 편의점이나 인스턴트 푸드가 넘쳐난답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끝없는 음식의 욕구로 인해서 남녀노소 모두의 건강 과제가 된 다이어트. 이제 우리는 주변에서 암 발생 환자는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기대 수명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무려 37.9%였으며 남자 80세는 5명 중 2명, 여자 87세는 3명 중 1명에게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10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최고의 약이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한 연구진은 오랫동안 앉아서 근무하고 활동이 없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40대 때 지방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비만이 되어 결국엔 대사증후군 체형을 갖게 되며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술을 무사히 마쳤지만 현재와 동일한 생활으로는 언제든지 암이 재발할 수 있기에 어떤 식사를 해야 가장 무리 없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질병과 암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가 얻은 답이 바로 간헐적 단식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그러한 식사법을 실천하며 암의 재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어느 중년의 여자 유명 배우는 젊은 시절을 제외한 20년째 아름다운 각선미를 유지하는 비결로 간헐적 단식과 식사 조절 그리고 운동을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도 예전 몸무게 그대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간헐적 단식은 당뇨병과 암 그리고 심근경색, 고혈압 등의 질병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헐적 단식이 없이 일상적으로 하루 삼시세끼가 우리 몸에 주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삼시세끼는 위장과 내장을 지치게 하고 몸 이상을 발생하게 합니다. 음식물 섭취 후에 음식물은 위 속에서 평균 2~3시간, 지방 성분이 많을 경우엔 4~5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장은 위에서 내려보낸 소화물을 5시간에서 8시간에 걸쳐 분해해 수분과 영양분의 80%를 흡수하고 이후 대장은 소장에서 흡수하지 못한 수분을 15시간에서 20시간에 걸쳐 흡수하죠. 하지만 1일 3회 식사를 하게 되면 아침에서 점심까지 4~5시간, 점심에서 저녁까지 6시간 정도이므로 직전에 먹은 음식물이 아직 위와 소장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음 음식물이 운반되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위는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소화 활동을 해야 하므로 점점 상하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소화액의 분비가 줄게 되고 위장의 기능도 둔해지게 되죠. 그러면 소화하는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결국 위장은 지치고 망가져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위장이 소화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음식물의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게 되고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고 몸은 피로와 나른함을 쉽게 느끼며 피부와 몸 건강 상태도 나빠지게 됩니다. 또한 위장이 지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소화하지 못한 찌꺼기 음식이 장내에 남게 되며 이것이 부패하고 산화하여 암모니아 등과 같은 유해 물질로 인해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장이 건강할 때는 유익균의 증가에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장 속에 노폐물과 유해물질이 쌓여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유해균이 늘어나게 되면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노화나 위의 피로로 위액이 감소하여 충분히 소화하지 않은 음식물이 장내로 들어오면 역시 장내 세균의 균형을 깨뜨려 장내 환경이 악화됩니다.
나아가 장에서 발생할 유해물질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되며 염증을 일으켜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채취가 심해집니다. 이러한 염증은 때로는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일일 새끼 식사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간과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들어온 영양을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고 여분의 에너지로 저장하며 음식에 들어있는 알코올과 같은 독소를 처리하거나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돕는 담즙을 만드는 등 다양한 역할을 혼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식사와 식사의 간격이 적고 음식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면 간과 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피로해집니다. 피로에 지쳐 간과 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본래 간과 장에서 해독되어야 할 독소나 노폐물이 체내에 남아 생산해내는 에너지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몸이 만성적으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을 열심히 한 몸에게도 항상 휴식이 필요하듯이 몸 안의 장기들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무리한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정해진 시간 내에 무리하지 않고 마음껏 음식을 먹으면서 간헐적 단식이 가져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암을 예방하고 있는 이의사는 의사로서 간헐적 단식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읽고 혈당치 조절에 힘들어하는 당뇨병 환자를 치료, 나아가 스스로 단식을 실천하며 효과를 관찰한 방법으로 수면 시간을 활용한 단식을 실천할 것을 조언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으로 평일 하루 8시간 잠을 자는 사람의 경우 평일에 하루 이틀 정도만 기상 후 8시간을 단식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말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잠을 자는 사람이라면 기상 후 4, 5시간의 단식으로 지내면 간헐적인 단식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도 16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은 뒤로 10시간 정도가 흐르면 간과장에 저장된 당이 소모되어 지방을 분해한 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6시간이 지나면 몸속에서 자가포식이 가능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 도쿄 공업대학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는 자가포식의 메커니즘을 발견하여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에서 영양을 섭취하고 필요한 단백질을 만듭니다. 하지만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스스로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몸 안에 있는 것으로 단백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되거나 파괴된 세포 속 단백질을 모아 분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자가포식입니다. 세포가 다시 태어나면 몸에 불필요한 물질과 노폐물이 한 번에 청소되어 세포와 조직 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가포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음식으로 얻은 영양분에서 충분한 상태에서는 자가포식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가포식은 극한의 생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살아남도록 체내에 심어진 시스템으로 세포가 기아 상태에 놓여 있고 저산소 상태가 되었을 때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자가포식에는 세포 속에 침입한 병원균의 분해와 정화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인 것입니다. 간헐적인 단식은 노화를 늦춰주는 궁극의 안티에이징입니다. 노화는 세포의 노화로 촉발됩니다. 기미와 주름은 피부세포가, 흰머리는 머리카락이나 두피의 세포가,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은 뇌세포가, 쉽게 지치는 것은 근육과 내장 세포가 노화하면서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포는 노화를 겪는 것일까요? 노화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세포의 노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에 산화시키는 힘이 강하여 소량이면 바이러스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많아지면 체내세포도 산화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철이 산화하면 녹이 쓰는 것과 같이 세포도 산화하면 노화가 진행됩니다. 특히 40대부터 노화의 속도는 빨라지는데 이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황산화 효소의 능력이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체내 활성산소의 90%는 세포 속에 있는 작은 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젊고 질이 좋으며 그 수가 많을수록 그 세포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활성산소의 손상도 적게 받는 반면 활성산소는 많이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화와 과식, 운동 부족 등으로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의 질과 양이 저하됨과 동시에 활성산소의 손상을 받기 쉬워 피로와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토콘드리아를 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식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16시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가포식으로 세포 내에 오래된 미토콘드리아가 일제히 청소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식을 하는 식사법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량 증가, 콜라겐 생성, 지방분해 촉진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기미나 주름, 노화로 인한 일부 문제나 근육량 감소에 따른 피로감 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세 전후의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은 20세의 50% 정도뿐입니다. 이러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는 단식 상태나 저혈당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단식을 실행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공복 시간 동안의 배고픔을 견디는 것은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무작정 굶는 것보다는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소량으로 포만감을 얻을 수 있는 견과류를 섭취할 것을 조언합니다.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이 자가포식을 활성시킨다는 사실도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섭취할 것을 조언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어라고 할 수 있지만 일주일 동안 몸이 받은 손상을 주말 동안에 리셋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진행하는 것이기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천 후에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품질의 동영상을 시청자 여러분께 제공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